전세는 영어로도 전세. 왜냐면 전세라는 것 자체가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 했다. 혹은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려도 모자랄 판이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활개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0.25% 내렸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이은 2022년 인플레이션 때 미국을 따라서 굉장히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 3.5%를 유지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갑자기 확 내렸다가 경제가 좀 괜찮아질라 싶으면 찔끔찔끔 금리를 올리고 또 다시 위기가 오면 확 내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특이하게 올릴 때는 팍팍 올리더니 내릴 때는 잘 못 내리고 있는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2월 25일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예고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1월에도 회의를 했거든요. 이때도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이때는 동결을 했죠. 이때 한 말이 뭐였냐면 내리고 싶은데 이번엔 동결한다. 왜냐하면 고환율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제 1월 16일이었는데요. 이때 환율을 보면 굉장히 환율이 높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환율도 그때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금통위 위원들이 현 경제 상황을 안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성장해왔고 또 개별 국민된 입장에서 이 본인의 경제 사정이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 사실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딱히 체감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6일 금통위 회의록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이제 2월 25일 제일 최근에 했던 회의록은 아직 미공개 상태이죠.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면은 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래서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이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도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민들이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라는 것은 원래 경기를 앞서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금리를 내릴 거였으면 미리부터 과감하게 내려서 경기 활성화시키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은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기를 기다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직도 4%를 넘기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는 미국이 5.25%였으니까 그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일종의 위기 상황이었죠.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막 10%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도 종식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되고 그랬으면은 금리도 정상으로 이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통 기준금리는 초단기 채권의 연 이율을 중앙은행이 통제하면서 이 목표 금리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는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종 예금과 대출의 이자가 기준금리의 이 방향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덩달아 내려가면서 예금은 감소하고 대출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채권 이율도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채권에 돈을 넣지 않고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도 주가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일반 국민들도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소비 심리도 커집니다.
이렇게 주식에 넣은 돈은 언젠가 회수가 될 것이고 대출을 받은 돈도 언젠가 갚아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변화는 나중에 쓸 돈은 미리 쓰는 것을 유도하는 효과가 납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정확히 그 반대의 효과가 생기겠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극히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 수치 자체도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전세라는 것이 있죠. 전세는 영어로도 전세.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 자체가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거든요. 이 전세를 일종의 개인 간 담보대출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가계부채에 포함했을 시에는 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에서 압도적인 최상위가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부동산 몰빵 국가이죠.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시에 너도 나도 빚내서 집을 사더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이 폭증한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만 보고 한국은행에서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를 내리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인하가 웬 말이냐 하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금통위 위원 자리에 앉아있다 하면은 저도 그렇게 함부로 막 인상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창용 총재님하고 이 위원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통화 정책을 쓸 줄 아는 나라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정책을 믿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면 투자자로서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알 수 있었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다? 고환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러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달러 환율이 이미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훨씬 높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한국은 돈이 풀린다, 즉 돈이 흔해진다는 뜻이고 미국은 돈이 묶여있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로 예금을 해두면 이자가 쏠쏠하다는 점도 있죠. 그렇다면 이 한국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증권사에 넣고 달러를 환전한 다음에 이 달러 표시로 된 단기 채권 ETF 같은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굳이 막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 딱히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달러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 한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이창용 총재님의 예전 발언에서 알 수가 있죠. 한국은행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따르면 다시 말해 우리는 미국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한국도 인하하기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국의 금리를 예상할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를 봐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 금리는 참으로 예측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게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죠. 이 트럼프가 1월 23일 취임 3일 뒤인데요. 취임하자마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연준에 가가지고 즉시 금리를 내리라, 내가 너네보다 통화정책 더 잘한다 라고 개드립을 치면서 이러한 요구를 했었죠. 근데 사실 본인 정책에 되게 모순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 게, 본인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세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이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죠. 그렇다면 관세는 올리라고 하고 금리는 내리라고 하고,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폭탄을 맞이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트럼프 같은 행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연준에서 쉽사리 그렇게 트럼프 말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미국 현재 물가 지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면 인상했지 더 이상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기준금리라는 게 투자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실제 경제의 체질 개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성장 동력이 날이 갈수록 고갈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은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적인 기업과 인재가 등장해서 미국처럼 폭풍 성장을 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